자, 안녕하십니까. 대장개미 이순신입니다. 자, 오늘 파두 종목 분석 시작할 건데, 파두가 오늘 장 시작하자마자 7%대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제 저녁에 투자 경고, 지정 공시가 나오면서 오늘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됐고, 그 여파로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오히려 외인들 같은 경우 매수하는 움직임이 나와주고, 거래량도 바닥을 찍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주가가 고점을 찍고서 밀리는 과정 속에서 거래량이 동반된 세력들의 이탈이 아니라고 하면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중요 구간에 대한 이탈이 발생이 되었을 때 정리해도 늦지 않는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파두가 빠질 거라서가 아니라 지금 현 시점에 물량을 받고 있는 세력들의 움직임, 매집에 대한 구간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영상을 찍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놓치고 계신 부분들, 즉 매수를 해야 될까 아니면 매도를 해야 될까 굉장히 좀 복잡하다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방법은 간단하고 방향성도 정해져 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우리 주주님들이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 너무나도 잘 설명을 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남겨주신 댓글이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이순신 파이팅 혹은 파두 파이팅이라고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바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건 실제로 외인들 프로그램 조금 들어와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엄청나게 많은 물량이 들어왔냐? 그건 아니지만 매도보다는 훨씬 더 나은 상황이고, 중요한 거는 외인들의 보유 비중이 애초에 여러분들 제일 높을 때가 몇 %였어요? 제일 높을 때 거래 정지 당하기 전이 언제였습니까? 11%였어요. 근데 지금 거래가 재개가 되고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면서 어떻게 된 거다? 이제 막 차익에 대한 실현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상한가가 연속적으로 나오면서 외인들이 들고 있는 보유 비중 이제 막 2%의 매도 물량이 나왔어요. 이거 여러분들 이탈한 걸까요? 아니란 말이죠. 얘네가 이대로 물량을 던지고 끝낸 것도 아니에요. 심지어. 지금 얘네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냐? 자, 우리가 장기간의 시점으로 좀 보겠습니다. 3개월. 자, 봤을 때 어때요? 제일 많은 비중이 실려 있는 구간 당연히 최하단 부분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최근 2개월, 1개월을 봤을 때는 어때요? 자, 제일 많은 비중이 실려 있는 구간이 어디입니까? 당연히 최상단 부분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상한가는 얘네들이 힘도 안 쓰고 개인들이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조금 붙여주고 나니 개인들이 쓸어 담으면서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많은 개인들이 올라타 있겠죠. 그렇죠? 이게 파두가 실적에 대한 부분들 뭐 아쉽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파두 같은 경우 기대감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멘텀을 생각을 안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1개월을 기점으로 봤을 때 제일 많은 비중이 실려있는 두 구간, 여러분들 1개월 기점으로 봤을 때 이 두 구간에서 몇 %의 보유 비중이 실려 있습니까? 거의 사실상 100%에 가까운, 자 보면은 98%? 98%의 보유 비중이 이 상단에 실려 있어요. 이거 무슨 뜻이에요? 이 구간에 대한 이탈이 발생이 됐을 때 여기에서 들어온 세력들은 전부 다 보다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다. 주가를 핸들링하는 세력들, 개인들의 이탈 물량을 받으면서 매집에 대한 구간을 잡은 얘네들은 바보일까요? 아니란 말이죠.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물량을 받았고 이 이후에 나오는 움직임, 여러분들 잘 생각해보세요.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지금 현 시점 고점 부근에서 많은 비중을 실었다라는 건 상방으로서의 모멘텀을 우리가 생각해볼 수 있는 구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파두를 보유하신 주주님들 지금 두렵고 불안하고 힘든 거 알아요. 아는데 지금 보세요. 또 아래 꼬리 달면서 말아 올리고 있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오늘 같은 경우 음봉으로 마무리될 수 있어요. 오늘 무조건 올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신용거래가 애초에 진행이 됐었어요. 이게 투자 경고 딱지가 중요한 게 뭐냐면은 주식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 투자 경고 딱지가 붙었을 때 뭐가 뜹니까? 경고 문구가 떠요. 매수할 때 경고 문구가 뜹니다. 자, 그러면은 이걸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게 개인들, 새로운 신규 개미들의 유입을 막기 위해서 개미털기를 가져가고 있는 세력들 입장에서 이건 악재예요, 호재예요? 이거를 유도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가능성도 열어놔야 되고, 두 번째는 뭡니까? 신용거래가 막힙니다. 신용거래가. 근데 애초에 파두 같은 경우는 신용에 대한 비중이 높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상관이 없다라는 거야. 투자 경고가 붙어도 크게 달라지는 게 없어요. 연속적으로 폭발적인 상승이 또 나왔을 때 거래가 정지가 될 수 있겠죠.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 우리가 지금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을지 없을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구간이지 않습니까? 그쵸? 그리고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파도 같은 경우 여러분들 최고점 부근 자 상단 매물대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막 돌파를 하고 이 구간 내에서 횡보를 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3년도면 사실 매물대 살아있죠. 23년도 매물이면 이게 상장되자마자 이런 움직임 나오고 바로 급락 이렇게 나와버리다 보니까 우리 주주님들 입장에서는 이때 당시에 물려있는 주주님들 입장에서는 그냥 계속 들고 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울며 겨자 먹기로.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매물 소화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솔직하게 맞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 주주님들 막연하게 매도하고 정리하고 요러기보다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좀 대응을 해야 되는지 매수를 한다면 어디서 해야 되는지 요 관점까지 좀 열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파도가 단기간 내에 폭발적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테마성으로 그냥 단기간의 세력들의 작전만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저도 일부는 동의를 하는데 애초에 그 작전이 들어왔다고 하면 여러분들 재료나 수급이 받쳐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파도는 그게 되니까 이 움직임이 나왔던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께서 꼭 확인을 좀 해보셔야 되고 또 중요한 거 이대로 끝내지 않겠습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대차와 공매도에 대한 비중, 리스크도 우리는 분명히 조절을 하면서 따라가야 됩니다. 파도 같은 경우 증권사별 매매 동향을 봤을 때 지금 현 시점에서 신한투자증권과 삼성증권 상환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또한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전에 많은 물량은 아니었지만 실질적으로 공매도와 대차에 대한 비중이 잡혔던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얘네가 가지고 있지 않은 물량을 주가에 하방 압력을 가하면서 주가를 눌렀잖아요. 그럼 뭐가 나와야 돼요? 이제 상환을 해야 된단 말이지. 근데 보통은 상환을 언제 나오냐? 주가가 충분히 많이 눌렸을 때 혹은 바닥을 찍었을 때 상환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데 지금 보시면 신한투자증권, 삼성증권이 이제 매수 상위 1, 2위를 오늘 먹고 있어요. 근데 얘네 뭐예요? 공매도 대차 기관창구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얘네가 지금 상환을 하고 있어요. 물량을 매집하고 있어요. 이거 무슨 뜻입니까? 상환으로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가 지금 상환을 하고 있다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또 이 구간이 최저점 구간일 수 있겠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우리 주주님들한테 이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니까 잡아보셔야 됩니다. 자, 위에다가 제가 번호 하나 띄워놨습니다. 자, 010-8455-9501 위에 있는 번호로 우리 파도 주주님들이 숫자 2 하나 남겨놓으시면요. 우리 주주님들 최대한 고점에서 정리하실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움을 드릴 거고 이 비중을 늘리고 줄이고 하는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까지 제가 잡아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놓치실 필요 없어요. 놓치시면 안 됩니다. 제가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차트와 수급을 보면서 우리 주주님들이 어느 구간에 들어가면 좋을지 어느 구간에 정리하면 좋을지를 잡아드리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원 단위로 이 신호를 잡아드리고 있고 문자로 쏴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주식의 100%가 없기 때문이요.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거고 저 또한 여러분들한테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식의 100% 없다라는 거 전부 다 알아요. 근데 중요한 건 100%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100%에 가까운 움직임을 못 가져간다? 아니라는 거지.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하고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100%에 가까워질 수도 멀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 주주님들이 오차 범위를 줄이면 조금이라도 가까워지실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하고 있는 거니까 요거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자 혜택으로서 확인이라도 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파도 주주님들께 선물 한 가지만 나눠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26년도 주도 섹터가 어디예요? 로봇입니다. 자, 근데 최근에 이 CES 기대감이 굉장히 높았는데 왜 이렇게까지 높았을까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로봇 기업들에게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국내 미국 로봇 정책 수혜 테마가 생겼고 그 연결점이 CES였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연결점이 생겼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과가 중요한 거죠. 미국 기업과 협력 관계가 생긴다면 MOU 체결이 나온다면 이 기대감으로써 수급이 몰리면서 폭발적인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수급이 모였었는데 이 수급들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동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로? 실체가 있는 곳으로 미국 기업과 협력 관계 MOU 체결.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매집이 끝나고 이제 막 바닥에서 30%대의 반등이 나왔고요. 유통 비율이 40%대. 자, 품절주 형태를 띠고 있어서 한번 치고 올라갈 때 강하게 치고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개인들이 많이 못 들고 있기 때문에 못 간다? 아니죠. 개인들이 못 들고 있으니 비교적 강한 상승이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확인이라도 해보세요. 아시겠죠? 자, 이거 같이 한번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준비한 히든 종목은 바로 이 로봇 품절주입니다. 이 목표 주가가 최소 300%이고 작전 세력들의 매집 기간이 최소 2개월입니다.
자, 유통 비율이 40%대이다 보니까 품절주의 형태를 띠고 있어서 주가가 치고 나갈 때 폭발적으로 치고 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세력들도 이 변수에 의해서 움직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주님들한테 최소 300%라고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이 이상 더 올라갈 확률은 분명히 있다. 자, 최근에 이 트럼프가 로봇 섹터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히면서 우리 국내 로봇주들도 정말 한 번에 치고 올라갔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어떤 이유로 트럼프가 로봇 섹터에 투자하겠다라고 밝혔는가? 결국에는 중국 기업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트럼프가 로봇 산업에 투자하겠다라고 밝힌 거거든요. 자, 연합뉴스에 따르면 상무부 장관이 최근 로봇업계 CEO들과 만남을 가졌으며 이 로봇 산업 발전 가속화에 전폭적으로 나서고 있다라고 전했다. 지난해 중국의 산업용 로봇 신규 설치 대수는 전 세계 신규 설치량의 54%를 차지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미국이 중국을 견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 23년 기준으로 중국 공장 내 산업용 로봇은 180만 대로 미국의 4배에 달했습니다. 자, 이 미국의 로봇 업계는 관련 공급망을 강화하고 기술력을 확보하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이 현재 미국 기업과의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국내 기업들 뭐가 있어요? 두산 로보틱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현대 로보틱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거죠. 근데 이거 말고 이 대형주들 같은 경우 모멘텀이 적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주주님들한테 오늘 나눠드릴 건 로봇 품절주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통 비율이 40%대이기 때문에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으며 트럼프가 말했던 자, 이 공급망 강화에 대한 내용들과 그리고 협업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내년 1월 달에 CES 로봇 박람회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가장 큰 주목을 받을 기업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우리 주주님들이 꼭 조금이라도 가지고 계셔야 되는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가져온 건데, 최근 들어서 이 원익홀딩스라든지 클로봇, 휴림로봇, SPG 다양한 종목들이 있는데, 자, 최근에 이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 로봇 대장주로서의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저점 대비해서 500%의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 이 유통 비율이 얼마예요? 유통 비율이 50%대다. 자, SPG도 지금 로봇 감속기 관련해서 미국 기업과의 연관성에 대한 기대감이 좀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거 중국 기업과의 연관성이 딱히 없다. 자, 사실 로봇 섹터가 중국 기업들과의 연관성이 아예 없기에는 어려워요. 근데 이 SPG나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연관성이 굉장히 적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SPG 같은 경우 저점 대비 220%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우리 주주님들한테 지금 보여드릴 이 종목은 26년도 시장을 장악할 종목이 될 거예요. 모든 로봇주들이 출발할 때 이 종목 같은 경우 혼자 출발하지 않고 명확한 매집이 진행이 됐습니다. 이제서야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나오고 있는데 바닥 대비해서 이제서야 30%가량의 상승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 종목은 저는 훨씬 더 높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유통 비율이 40%이면서 품절주의 형태를 띠고 있고 지금 개인들이 털려나가면서 외인들이 물량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 시점에서는 폭발적인 상승을 준비하고 있는, 힘을 능축시키고 있는 단계에 있는 건데 26년도 대장 섹터가 어디예요? 로봇이란 말이에요. 이 로봇 섹터를 장악할 수 있는 이 대장주가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고 이 기대감들은 이제 막 반영이 될 것이며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현 구간에서 1월 달에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라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겁니다. 그 전에 우리 주주님들 어떻게 해야 돼요? 잡으셔야겠죠. 그리고 26년도 내내 올라갈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바로 나눠드려 볼게요. 자, 위에 제가 번호 하나 띄워드렸어요. 제 개인 번호인데, 자, 히든이라고 우리 주주님들이 두 글자만 남겨놓으시면은 종목명과 원 단위의 타점을 같이 보내드릴 겁니다. 26년도 시장을 장악할 로봇 섹터의 대장주가 이제 등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원익홀딩스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제가 우리 주주님들한테 원익홀딩스 알려드렸을 때 굉장히 많은 주주님들 뭐 이런 잡주가 어떻게 대장주가 되냐라고 했었는데 저점 대비 500%의 상승이 결국에 나왔죠.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이 종목도 지금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해서 그렇지 이제 막 1월 달에 노란봉투법과 로봇 박람회 CES에 대한 기대감이 들어와주고 세력들의 매집이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 기회 놓치게 되면 울며 겨자 먹기로 사야 될 겁니다. 그러지 마시고 지금 조금이라도 담아놔 보세요.
자, 이 종목 우리 요청하시는 분들 선착순으로 빠르게 나눠 드릴 거니까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자, 그러면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